안녕하세요. 냇물알러얼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3장 양한 무렵의 참의와 상수학, 제4장 고문경학과 양웅 왕충 부분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은 예언서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위는 씨줄이라는 뜻의 한자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학시대의 경이 날줄이라는 한자 뜻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 확장된 해석을 했다는 뜻으로 경학에 다른 해석을 덧붙인 위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환시대의 경학자들은 음양가의 말을 빌려 육아의 경전을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동중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학시대 학문을 공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참서와 위서가 경학시대에 두루 존재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자들은 흔히 참위라고 일컫지만 사실은 참은 참, 위는 위이며 같은 부류가 아니다. 참이란 거짓으로 비밀스런 말을 꾸며 기륭을 예언한 것들을 말한다. 사기 진봉기에 노생이 녹도의 책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참의 시초이다. 위란 경의 지류로서 다른 의미로까지 부연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위서의 종류들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은데 그 중에 남은 것이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북점을 봤다고 했습니다. 거북의 등에 나타난 모양새를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거북점입니다. 이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나타난 상입니다. 이것이 상수학의 상입니다. 거북점의 해석이 어려워져서 이후에 나타난 것이 시초점이라고 했습니다. 시초점은 음양의 수를 이용해서 선, 지, 인 각각의 세 자리에 경우의 수를 만들어 8궤를 가지고 세상사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상수학의 수입니다. 이 세 개의 사물이 있은 후에 이를 본뜬 상이 있고 상이 있은 후에 그것을 기호화한 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 개를 숫자로 분석하고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미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서양 철학에서 피타고라스가 시도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풍우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항상 각종 동물의 수를 제시하며 조약도를 각종 형식으로 배열하여 표시했다. 그것이 바로 이수입상, 수를 상에 대입함인데 중국 역학에서 논한 상수 역시 그러하다. 피타고라스는 자연은 하나의 화성으로서 천문과 음악에서 수의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여겼는데 중국에서도 한대 이후 율려와 역법을 논한 사람들은 모두 역의 수를 근거로 삼았다. 상수학을 바탕으로 음양으로 출발하는 수의 개념은 역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역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계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혼돈처럼 보이는 이 끊임없는 변화를 음양의 이론으로 상수학을 이용해서 질서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궤를 이용해서 방위를 나타낸 것도 흥미롭습니다. 음양의 기운이 태극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고 음양을 천지의 기운으로 설명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에는 추나 추동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겼다고 설명하고 사계절을 다시 음양과 강함, 유함으로 나누어진다고 해서 8궤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의 원리를 비교적 납득이 가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양 8궤에 이어서 12달도 궤로 설명합니다. 이를 설명한 사람들로 맹위와 경방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64궤 중에 특히 감, 진, 이, 태가 사방과 사계를 주관한다고 보고 각 궤에 있는 6개의 효들의 총합인 24효가 24절기를 각각 주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4절기의 구분은 중국의 과거 역법의 과학적인 요소이고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 오랫동안 농업 생산의 실천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음양가로 육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념론에 빠지기도 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해석의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참이라는 예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통치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음양가가 펼친 천문학적 요소는 과학을 이용해 사람들의 살림을 이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양가의 학설에 그러한 유폐가 있기는 했으나 중국 과학에 맹하는 대체로 그 안에 있었다. 음양가의 주요 동기는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우주 만상을 포괄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었다. 비록 그 방법이 틀렸고 그 지식은 엉성했으나 우주간 여러 사물을 체계화하여 우주간 여러 사물의 존재 이유를 알려고 했으니 진실로 과학정신이 있었다. 전환시대의 음양가의 학설로 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종류의 경학을 수립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고문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의미를 완성시킨 학문으로 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학은 고문학파의 경학입니다. 이들은 경을 해석할 때 음양가의 말을 채택하지 않고 공자를
스승의 지위로 되돌린 학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그 첫 토대를 닦은 학자로 유흠을 들 수 있습니다. 유흠의 아버지 유향이 한나라 성제 때 궁중의 장서를 교정하게 되면서 고문경학파의 경전과 그 해석이 유가의 서적이라는 자격으로 궁중 도서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흠은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중의 장서들을 교정합니다. 유향과 유흠 역시 당대의 거대한 흐름이었던 오행과 제의를 논한 천인지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군분투하며 가급적 고문이었던 제자백가의 역사적 근거를 밝히려고 했었기 때문에 고문경학을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전한 후한의 양한시대에는 위진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양훈과 왕충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한시대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가와 음양가가 뒤섞인 형태였다면 위진시대에는 유가와 도가가 뒤섞인 사상이 특징입니다. 특히 양웅의 학설에는 노자의 해석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웅의 학문적 성과는 당시 참서와 위가가 성행할 때 노자와 역을 바탕으로 자연주의적 우주관과 인생관을 설명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태현이라는 책에서는 현의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현은 모든 사물을 전개시키면서도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자가 말했던 도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근본은 동일하고 말단이 갈라진다고 함은 사물은 모두 하나의 본원에서 분화된 것이고 분화된 이후의 사물은 비록 다르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 즉 상하좌우에 관통하여 만물은 어우러진다는 말이다. 양웅은 이 강령이 1년 4개의 변화도 설명한다고 여겼다. 즉 구 영역이 두루 유전하여 시작과 끝이 바르게 된다는 말이다. 양웅은 자연관 측면에서는 무의자연을 주장해서 도가의 노자를 계승했지만 사회사상면에서는 도가의 소극적인 무의사상 대신 기본적으로 유가의 공자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양웅은 당시에 음양가로 예언하고 미신적인 학문이 만연했을 때 이러한 해석을 차단하는 것으로 고문경학의 학문적 토대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양웅과 같은 시대 사람인 왕충 역시 예언서 역할을 한 차막을 반대했습니다. 제자백가 사상 중에 가장 술수와 무관한 것이 도가였는데 후한과 삼국교체기에 도가 학설 중 자연주의가 널리 영향을 떨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충은 도가의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미신을 비판합니다. 자연의 운행은 만물을 낳으려고 하지 않아도 만물이 저절로 생기니 그것이 자연이다. 기를 베풀면서 만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니 그것이 무위이다. 하늘이 자연무위하다고 하면 무엇인가? 기를 두고 하는 말이고 염담하여 욕심이 없고 무위하여 아무 일도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다. 덕이 높고 순수한 인물은 하늘의 길을 많이 타고나므로 하늘을 본받아 자연무위할 수 있다. 이는 동중서가 말했던 의식이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재앙과 이변을 내리는 하늘과는 다른 의미의 자연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자연의 운행이라는 흐름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천인감흥의 신비주의적 견해를 배척한 사람이 왕충이었습니다. 특히 왕충의 귀신의 유물을 논한 내용을 풍우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신의 유물을 논하는 내용이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기는 것은 전기 때문인데 죽으면 전기는 소멸한다. 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혈맥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혈맥이 소진하고 혈맥이 소진하면 전기가 소멸하고 전기가 소멸하면 육체가 썩고 육체가 썩으면 흙이 되는데 어떻게 귀신이 되겠는가? 왕충은 역사에 대해서도 이전의 학자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통 제자백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고대의 역사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충은 이를 비판합니다. 유자들이 찬양한 태평성세는 사실상 일종의 이상향을 말하는 것일 뿐 실제 사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을 전개하는 왕충의 방식은 오로지 허위와 거짓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그의 책 논형을 이용해서 풍우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충은 오로지 모든 논단을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감각을 허상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왕충은 인성에 대해서도 논했는데 유가적 내용을 정리한 학자답게 인성 가운데 악이 있더라도 공들여 교육을 실시하면 선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유가의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는 운명에 대해서도 천지의 징벌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우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무릇 사람의 행실이 현명하든 어리석든 화를 입느냐 복을 받느냐는 행운에 달려있고 행위가 옳든 그르든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는 우연에 달려있다. 함께 적병을 만나도 은폐된 사람은 명중되지 않고 같은 날 서리를 맞아도 덮인 것은 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한 것이 꼭 악한 것도 아니고 은폐된 것이 꼭 선한 것도 아니니 은폐된 사람은 행운이며 상한 사람은 불행이다. 다같이 충성을 바쳐도 혹은 상을 받고 혹은 벌을 받으며
않으며 함께 공을 세워도 혹은 신임을 받고 혹은 의심을 받는다. 상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꼭 참되지는 않으며 벌을 받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꼭 거짓되지는 않는다. 상을 받고 신임을 받음은 우연히 맞은 것이요 벌을 받고 의심을 받음은 우연히 어긋난 것이다. 고문경학의 흐름에서 왕충은 중요한 학자입니다. 유흠, 양웅을 거쳐 왕충에 이르러 유가를 객관적 학문으로 세우는 것에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중서를 비롯한 금문경학 학자들은 그 시대의 압도적 권력을 갖게 된 황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하늘이라는 힘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적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를 수정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고문경학에 고군분투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상이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은 혁명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상이 시대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다른 혁명적 사상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완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동중서와 왕충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